얼굴이 달처럼 부어오르고 뼈가 바스러지고 피부가 종이처럼 얇아집니다. 한때 기적의 약이라 불렸던 이 약물을 끊으려 했던 한 환자는 2년 동안 지옥 같은 고통을 겪었어요. 피부에서 진물이 흐르고 밤새 가려움에 잠도 못 자고 사람들을 만날 수조차 없었죠. 심지어 갑자기 끊었다가 쇼크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스테로이드입니다. 지금부터 한때 의학계의 기적이었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스테로이드의 몰락,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스테로이드, 이 약물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정말로 기적이었어요. 염증을 순식간에 잡아주고 숨막히는 천식 환자를 살려내고 극심한 통증을 멈춰주던 마법 같은 약. 지금도 응급실에선 이 약으로 매일 생명을 구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혹시 주변에 천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갑자기 숨이 막혀와서 기도가 좁아지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그 순간 응급실에서 처방받는 약이 바로 스테로이드입니다. 염증으로 좁아진 기도를 빠르게 확장시켜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천식 환자들이 늘 가지고 다니는 흡입기 안에도 스테로이드가 들어있어요. 이 약이 없었다면 많은 환자들이 생명을 잃었을 겁니다. 아토피나 습진으로 밤새 긁어대던 환자들도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면 신기하게 가려움이 멈추죠.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힘들던 어르신들, 디스크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던 환자들에게도 스테로이드는 통증을 잡아주는 고마운 약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응급 상황에서의 역할이에요. 뇌 부종으로 생명이 위험한 환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쇼크 상태에 빠진 환자에게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면 염증이 빠르게 가라앉으면서 생명을 구할 수 있거든요.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염증이 중증인 경우 이 약물을 사용하면 종종 생명을 구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효과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남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효과가 너무 좋아서 의사 처방 없이 계속 사용하거나 용량을 임의로 늘리거나 필요 이상으로 오래 쓰는 거죠. 그 순간부터 기적의 약은 돈약으로 변합니다. 스테로이드는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과 유사한 성분이에요. 강력하게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 반응을 조절하죠. 문제는 외부에서 계속 들어오면 우리 몸이 자체 생산을 줄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간 복용하다가 갑자기 끊으면 몸이 혼란에 빠져요. 전문의의 지시 없이 함부로 사용하는 순간 스테로이드는 몸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짧게 고용량을 쓰는 게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효과가 좋다고 느끼면 임의로 계속 사용하거나 반대로 부작용이 두려워 갑자기 끊어버리죠. 둘 다 재앙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아토피나 피부 질환으로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하던 분들이 갑자기 약을 끊으면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리바운드 현상이라고 하는데 증상이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해지는 겁니다. 피부에서 진물이 흐르고 극심한 가려움에 밤새 긁어대고 감염까지 생기죠. 심한 경우 일상생활이 완전히 불가능해질 정도랍니다. 장기간 복용하던 환자가 임의로 중단하면 더 위험합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거든요. 운동선수들이 사용하는 근육 증강용 스테로이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는 이 약물은 근육을 폭발적으로 키워주지만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해요. 간이 손상되고 불임이 되고 성기능이 파괴됩니다. 더 무서운 건 심장이에요. 심장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데 혈관 발달은 못 따라가니까 심근경색이 터지는 겁니다. 한번 커진 심장은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평생 약을 먹으며 살아야 하죠. 재미있는 건 요즘엔 e스포츠에서도 스테로이드 적발 사례가 나온다는 겁니다. 2022년 철권 종목에서 우승한 선수가 스테로이드 양성 반응으로 우승이 취소됐어요. 게임과는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데 왜 금지 약물일까요? 그만큼 이 약물은 한번 손대면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는 뜻이겠죠. 결국 이겁니다. 스테로이드는 제대로 쓰면 생명을 구하는 명약이지만 한번 잘못 쓰기 시작하면 몸을 파괴하는 독약이 된다는 거예요. 천식 환자에게 흡입용 스테로이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약물입니다. 급성 염증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응급실에선 지금도 이 약으로 생명을 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문의의 처방 없이 정확한 용량과 기간을 지키지 않고 사용하는 순간부터 몰락이 시작됩니다. 얼굴이 달처럼 부어오르는 문페이스, 목 뒤에 지방이 쌓이는 버펄로 험프, 종이처럼 얇아지는 피부, 부서지기 쉬운 뼈,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당뇨병, 고혈압, 백내장, 녹내장, 우울증까지 온갖 부작용이 몰려옵니다. 특히 무서운 건 한번 시작하면 끊기 어렵다는 겁니다.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계속 쓰고 싶고 끊으려 하면 리바운드가 무서워서 못 끊고 이렇게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스테로이드 자체가 악마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문제는 나용과 오용입니다. 화재를 진압할 때 물이 필요하듯 우리 몸의 과도한 염증을 억제하려면 스테로이드가 필요한 순간이 분명 있어요. 하지만 그를 언제, 얼마나, 어떻게 뿌려야 하는지는 반드시 전문가의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하면 우리 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왜 피부가 종이처럼 얇아지고 뼈가 부서지기 쉬워지는 걸까요?
스테로이드의 역사를 잠깐 살펴볼까요? 1940년대 후반 스테로이드가 처음 의학에 도입됐을 때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던 환자가 스테로이드 한 번 맞고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의사들은 충격을 받았죠. 이건 기적이었어요. 노벨상까지 탔습니다. 천식으로 숨도 제대로 못 쉬던 환자들이 스테로이드 흡입기 하나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됐어요. 아토피로 온몸이 진물투성이던 아이들이 스테로이드 연고로 깨끗한 피부를 되찾았죠. 이게 바로 스테로이드가 기적의 약이라 불렸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너무 좋은 효과에 취해서 사람들이 남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의사들도 처음엔 부작용을 잘 몰랐죠. 그냥 증상이 좋아지니까 계속 처방했어요. 몇 년, 10년씩 쓰는 환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부터 심각한 부작용 사례들이 보고되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달처럼 부어오르고 뼈가 부서지고 당뇨병이 생기고 기적의 약이 독약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죠. 오늘날 우리는 스테로이드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쓰면 안전한지, 어떻게 쓰면 위험한지.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정보는 넘쳐나는데 제대로 된 지식은 부족한 거죠. 피부부터 살펴볼까요? 스테로이드를 바르거나 먹기 시작하면 처음엔 마법처럼 좋아집니다. 염증이 사라지고 가려움이 멈추죠. 그런데 이게 함정이에요. 스테로이드는 피부에 콜라겐을 소모시키거든요. 콜라겐이 뭐냐고요? 피부를 탱탱하게 지탱해주는 기둥 같은 겁니다. 이게 사라지면 피부가 종이처럼 얇아져요. 더 무서운 건 모세혈관이 수축하면서 피부에 영양 공급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피부가 영양실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처가 나면 잘 낫지 않아요. 일반인은 며칠이면 아무는 상처가, 스테로이드 사용자는 몇 주씩 걸립니다. 피부가 위축되면서 혈관이 비쳐 보이고 멍도 쉽게 들죠. 심한 경우엔 피부가 갈라지면서 튼살처럼 선조가 생깁니다. 얼굴에 바르면 더 치명적이에요. 얼굴이나 허벅지 안쪽 같은 부위는 피부가 얇아서 스테로이드 흡수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낮은 등급의 약한 스테로이드를 써야 하는데 효과가 빠르다고 강한 걸 쓰면 피부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여드름이 생기고 피부가 얇아지는 스테로이드성 피부염이 발생하는 거예요. 스테로이드는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있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약합니다. 얼굴이나 피부가 얇은 허벅지 안쪽엔 순한 등급을, 몸통과 팔엔 중간 등급을, 손바닥과 발바닥처럼 각질이 두꺼운 곳엔 강한 등급을 써야 해요. 부위별로 적절한 강도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죠. 서울대 김상건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스테로이드를 남용하면 우리 몸의 산화적 스트레스 저항 능력이 약화된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은 원래 활성산소 같은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데 스테로이드가 이 시스템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직 재생이 안 되고 상처 치유가 지연되고 각종 만성질환에 걸리기 쉬워져요. 이제 뼈를 봅시다. 대만대학병원에서 82만 명을 분석한 연구가 있어요.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한 사람들의 골밀도가 떨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부에 바르는 연고인데도 뼈에 영향을 준다니 놀랍죠? 이게 스테로이드의 무서운 점이에요. 스테로이드는 뼈를 만드는 세포는 방해하면서 뼈를 파괴하는 세포는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뼈가 생성되는 속도보다 파괴되는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특히 치료 초기에 골량 감소가 두드러진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할 때부터 골다공증 예방을 함께 해야 해요. 문제는 골다공증이 생겨도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뼈가 조용히 약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골절이 발생하죠.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척추가 주저앉거나 기침만 했는데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해요. 특히 류마티스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더 위험합니다. 질환 자체도 뼈를 약하게 만드는데 스테로이드까지 쓰면 골절 위험이 배로 늘어나는 거죠. 내분 비계로 넘어가 볼까요?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하면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가장 먼저 망가지는 게 부신이에요. 부신은 원래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드는 기관인데 외부에서 계속 들어오니까 이제 안 만들어도 되겠네 하고 기능을 멈춰버립니다. 강력한 스테로이드를 2주만 사용해도 부신 기능이 억제될 수 있어요. 이게 왜 무서우냐면 부신이 만드는 호르몬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 반응과 면역 기능을 조절하거든요. 부신 기능이 저하되면 감염이나 외상, 수술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합니다. 혈당도 문제예요. 스테로이드는 간에서 당 합성을 촉진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쉽게 말하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당뇨가 악화됩니다. 심한 경우엔 고혈당으로 인한 빈뇨, 갈증, 체중 감소 같은 증상이 나타나요. 외모 변화도 심각합니다. 얼굴이 달처럼 둥글게 부어오르는 문페이스, 목 뒤에 지방이 쌓여서 혹처럼 불룩해지는 버펄로 험프, 배에 지방이 축적되는 현상. 이게 전부 스테로이드 때문에 생기는 쿠신 증후군의 증상들이에요. 어떤 연구에선 이 증상이 있는 환자들의 5년 사망률이 50%를 넘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심혈관계는 어떨까요? 스테로이드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동시에 혈압도 올라가요. 나트륨 대사를 교란시켜서 몸에 염분이 쌓이고 부종이 생기거든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혈관에 지방 찌꺼기가 쌓이면서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더 무서운 건 혈전이에요.
혈관 벽에 쌓인 지방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면 혈관을 막습니다.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 심장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 발생하죠. 운동선수들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쓰다가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눈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 백내장이나 녹내장 같은 안과 질환이 생길 수 있어요. 백내장은 수정체가 뿌옇게 흐려지는 거고, 녹내장은 안압이 올라가서 시신경이 손상되는 겁니다. 특히 눈에 직접 넣는 안약이나 얼굴에 바르는 연고를 쓸 때 조심해야 해요. 저강도 스테로이드라도 잘못 쓰면 안압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정신건강도 무너집니다. 불면증이 가장 흔한 부작용이에요. 밤에 잠을 못 자고 뒤척이다가 낮에 피곤하고 기분 변화도 심해져서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지기도 하죠. 심한 경우엔 조증이나 정신 이상 증상까지 나타납니다. 선망, 편집증, 격렬한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면역계는 어떻게 될까요? 스테로이드는 원래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을 조절하는 약이에요. 그런데 이게 과하면 면역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감염에 취약해지는 거죠. 감기에 자주 걸리고 상처가 나면 쉽게 감염되고 대상포진 같은 기회감염도 잘 생깁니다. 기존에 있던 감염이 악화될 수도 있어요. 소아에게 사용하면 더 심각합니다. 성장 호르몬의 생산과 작용을 방해해서 키가 안 크는 성장 장애가 생길 수 있거든요. 어린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스테로이드는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기간만 써야 해요. 근육도 약해집니다. 항염증 효과를 기대하고 쓰는 건데 장기간 고용량을 쓰면 오히려 근육이 위축돼요. 단백질 분해가 촉진되면서 근육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힘이 빠지죠. 특히 노인들은 근육 손실이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소화기관도 공격받아요. 위산 분비가 늘어나고 위벽을 보호하는 점막이 약해지면서 위염이나 위궤양이 생깁니다. 특히 소염 진통제를 함께 먹으면 위장 출혈 위험이 급격히 높아져요. 췌장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간도 조용히 망가집니다. 특히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간 독성이 강해서 간 수치가 올라가고 심하면 간 손상이 생겨요. 지방간도 생기기 쉽죠. 정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모든 부작용이 동시에 오는 건 아니에요. 사용하는 스테로이드의 종류, 용량, 기간, 그리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피부 문제만 생기고 어떤 사람은 뼈부터 약해지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장기간 사용하면 할수록 부작용이 쌓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서운 약을 왜 끊지 못하는 걸까요? 부작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사람들은 계속 스테로이드를 찾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끊으려고 하면 지옥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스테로이드의 가장 무서운 함정이죠. 처음 스테로이드를 쓰면 마법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밤새 긁어대던 가려움이 사라지고 붉게 부어올랐던 피부가 깨끗해지고 숨쉬기 힘들던 기관지가 뻥 뚫리는 느낌. 이런 극적인 효과를 한번 경험하면 잊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자꾸 손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같은 양을 써도 예전만큼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걸 스테로이드 내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이 스테로이드에 적응하면서 수용체의 반응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용량을 늘리게 됩니다. 더 강한 약으로 바꾸거나 더 자주 바르거나 더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용량이 점점 늘어나면 부작용도 심해집니다. 하지만 이미 몸은 스테로이드 없이는 증상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부작용을 알면서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악순환의 시작이죠. 끊으려고 시도하면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리바운드 현상이에요. 스테로이드를 쓰던 부위의 증상이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해지는 겁니다. 아토피가 있었다면 아토피가 폭발적으로 악화되고 습진이 있었다면 온몸으로 번지는 느낌이죠. 피부 스테로이드를 끊을 때 생기는 금단 증상은 정말 끔찍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테로이드 사용자의 약 15%가 이 증상을 겪을 수 있다고 해요. 피부가 불타는 것처럼 화끈거리고 극심한 가려움에 밤새 잠을 못 자고 피부에서 진물이 흘러내립니다. 얼굴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피부가 벗겨지고 감염까지 생기죠. 실제로 한 환자는 2년 동안 이 금단 증상으로 고통받았다고 해요. 일상생활이 완전히 불가능했답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외출도 못하고 밤마다 가려움과 통증에 울면서 지냈다고 하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극한의 고통이었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스테로이드를 쓰는 동안 우리 몸은 자체 조절 시스템을 꺼버립니다. 염증 반응을 스테로이드가 전부 억제해주니까 몸이 스스로 조절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스테로이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억눌려 있던 염증 반응이 폭발적으로 튀어오릅니다. 더 큰 문제는 부신이에요. 부신은 원래 우리 몸에 필요한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기관인데 외부에서 계속 들어오면 충분하니까 더 만들 필요 없겠네 하고 생산을 멈춰버립니다. 마치 공장에 재고가 넘치니까 생산 라인을 정지시키는 것과 같아요. 이게 2주만 지나도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스테로이드를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외부 공급도 없고 내부 생산도 멈춰 있으니까 몸에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완전히 바닥나버립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없으면 우리 몸은 제대로 기능을 못해요. 극심한 피로감, 무기력, 식욕부진, 오심, 국토, 복통, 저혈압, 심한 경우엔 의식을 잃거나 쇼크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신 기능 부전이에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죠.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절대로 갑자기 끊어선 안 됩니다. 반드시 서서히 줄여나가야 해요. 의사들은 용량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부신이 다시 기능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문제는 이 과정이 몇 주, 몇 달, 심하면 몇 년까지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고용량을 오래 쓴 경우엔 더 오래 걸려요. 그 기간 동안 증상이 재발하고 금단 증상에 시달리고 부작용도 겪어야 합니다.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다시 스테로이드를 찾게 되는 거예요. 심리적 의존도 무시할 수 없어요. 이 약만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증상이 조금만 나빠져도 불안해지고 스테로이드 없이는 생활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죠. 마치 안전장치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특히 피부질환 환자들의 경우 외모와 직결되니까 심리적 압박이 더 심합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부어오르면 사람들 만나기가 꺼려지죠. 그러면 빨리 증상을 억제하고 싶어서 스테로이드에 또 손을 대게 됩니다. 의료진의 잘못된 처방도 문제예요. 어떤 의사들은 스테로이드의 장기 사용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처방합니다. 환자는 단순히 염증을 잡는 약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속 쓰는 거죠. 증상이 좋아지니까 의사도 환자도 만족하고 그렇게 몇 년씩 쓰다가 나중에 부작용이 터지는 겁니다. 한국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감기약에 스테로이드를 넣는 관행이에요. 200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의원의 82%가 감기 환자 처방에 스테로이드를 포함시켰답니다. 빨리 증상을 좋게 만들려는 거죠. 하지만 감기는 바이러스 질환이에요. 스테로이드가 필요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하게 스테로이드에 노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점점 스테로이드에 익숙해지고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내성이 생기는 거죠. 게다가 불필요한 부작용 위험에도 노출되는 겁니다. 스테로이드를 잘못 끊었다가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장기간 고용량을 쓰던 환자가 갑자기 끊으면 부신 위기가 올 수 있거든요. 극심한 구토, 설사, 복통, 저혈압, 쇼크,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끊는 과정은 반드시 전문의의 지도하에 이루어져야 해요. 환자 마음대로 끊거나 줄이면 안 됩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보면서 얼마나 빨리 줄일 수 있는지, 어떤 보조 치료가 필요한지 판단하죠. 이 과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중단하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어요. 한방에서는 스테로이드를 끊는 과정을 도와주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한약으로 면역 반응의 폭발을 완화시키고 식이요법을 병행하면서 순조롭게 끊을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치료 기간은 스테로이드를 써온 기간과 양에 비례한다고 해요. 오래 쓴 사람일수록 끊는데도 오래 걸리는 겁니다. 리바운드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절대 갑자기 끊지 않습니다. 둘째, 의사의 지시대로 천천히 줄입니다. 셋째, 대체 치료를 함께 시작합니다. 최근에는 스테로이드 대신 면역 조절제를 쓰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부작용이 적고 장기간 사용해도 안전하거든요. 초기에는 스테로이드와 면역 조절제를 같이 쓰다가 점차 스테로이드를 줄이고 면역 조절제만 남기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리바운드를 줄이면서도 증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처음부터 남용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필요할 때만, 최소한의 기간만 적절한 용량으로 쓰면 이런 악순환에 빠지지 않습니다. 효과가 좋다고 계속 쓰고 싶은 마음을 참아야 해요. 단기간 쓰고 끊을 수 있을 때 끊어야 합니다. 특히 피부 스테로이드는 더 조심해야 해요. 얼굴에는 약한 걸 쓰고 몸통에는 중간 강도, 손바닥이나 발바닥처럼 각질이 두꺼운 곳에만 강한 걸 쓰는 식으로 부위별로 구분해서 써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해요. 손에 묻은 스테로이드가 다른 부위, 특히 눈 주변에 묻으면 안압이 올라가거나 백내장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스테로이드는 시작하기는 쉬워도 끊기는 어려운 약입니다. 효과가 좋아서 손이 가지만 한번 손대면 빠져나오기 힘든 늪 같은 거죠. 그렇다면 이미 늪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희망은 없는 걸까요? 희망은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하면 스테로이드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습니다. 먼저 확실히 해둘 게 있어요. 스테로이드 자체는 나쁜 약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정말 훌륭한 치료제예요. 문제는 사용 방법이죠.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무조건 나쁘다고 피할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스테로이드가 정말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천식 발작으로 숨이 막힐 때,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쇼크가 올 때, 뇌 부종으로 생명이 위험할 때, 이럴 땐 스테로이드가 생명을 구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염증성 장질환처럼 자가 면역 질환이 심하게 악화됐을 때도 필요하죠. 급성 염증을 빠르게 잡아야 할 때 스테로이드만큼 효과적인 약이 없어요. 2주에서 3주 정도 짧게 고용량을 쓰면 염증이 확 잡히면서 다른 치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스테로이드가 불필요한 경우도 많아요. 단순 감기에 스테로이드는 필요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스테로이드로 잡히지 않아요. 오히려 면역력만 떨어뜨려서 회복이 늦어질 수 있죠. 가벼운 피부 트러블이나 목이 물린데도 스테로이드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의사가 스테로이드를 처방하면 꼭 물어봐야 해요. 이 약이 꼭 필요한가요? 얼마나 써야 하나요? 언제 끊어야 하나요? 대체할 수 있는 약은 없나요? 환자도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미 장기간 사용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혼자 해결하려 들지 마세요. 반드시 경험 많은 의료진을 찾아야 합니다. 스테로이드를 끊는 과정은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어떤 속도로 줄일지, 어떤 보조 치료를 할지, 리바운드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이 모든 걸 혼자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스테로이드를 끊는 건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몇 달, 때로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고 다시 스테로이드를 찾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틴 사람들은 결국 자유를 얻었어요. 세 번째, 대체 치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최근에는 스테로이드 없이도 염증을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약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면역 조절제가 대표적이에요. 피부 질환에는 스테로이드 대신 쓸 수 있는 안전한 연고들이 있고, 천식에는 염증 조절제나 생물학적 제제를 쓸 수 있죠. 이런 약들은 스테로이드만큼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진 않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초기에 스테로이드와 함께 쓰다가 점차 스테로이드를 줄이고 대체 약물만 남기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보습제도 중요합니다. 피부 스테로이드를 끊을 때 보습제를 충분히 사용하면 피부 장벽 회복에 도움이 돼요. 건조한 피부에는 무거운 크림 제형을, 지성 피부에는 가벼운 로션 제형을 선택하세요. 하루에도 여러 번 발라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식이요법도 도움이 됩니다.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은 피하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으세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도 좋고요. 술과 담배는 당연히 끊어야 합니다. 염증을 악화시키거든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염증이 악화되고 가려움도 심해집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명상이나 요가 같은 이완 기법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정신 건강을 챙기는 게 피부 건강에도 이어지는 겁니다. 골다공증이 생긴 경우엔 칼슘과 비타민 D를 보충해야 해요. 뼈를 강화하는 약을 함께 쓰기도 하죠. 골밀도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도 조심해야 해요. 당뇨병이 생겼다면 혈당 관리가 필수입니다. 식이 조절, 운동 필요하면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 치료도 받아야 해요. 스테로이드를 끊으면 혈당이 좋아질 수 있지만 이미 당뇨가 생긴 경우엔 계속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생겼다면 저염식을 하고 혈압약을 복용하세요. 체중 관리도 중요하고요. 스테로이드 때문에 살이 찐 경우가 많은데 끊으면 서서히 체중이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해롭습니다. 눈 문제가 생겼다면 안과 검진을 받으세요. 백내장은 수술로 치료할 수 있고 녹내장은 약물이나 레이저 치료로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이 중요하니까 정기적으로 안압과 시신경을 체크해야 해요. 부신 기능 회복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몇 주에서 몇 달, 심하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 기간 동안 극심한 피로감이나 무기력을 느낄 수 있는데 이건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세요. 회복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리바운드를 겪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좋아집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몇 달간의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고 나서 완전히 회복했어요. 피부가 다시 건강해지고 스테로이드 없이도 증상을 조절할 수 있게 됐죠. 예방이 최선입니다. 처음부터 스테로이드를 함부로 쓰지 않으면 이런 고생을 안 해도 돼요. 의사가 처방했더라도 장기간 사용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필요한지, 대체할 방법은 없는지 물어보세요. 스테로이드를 써야 한다면 최소 용량, 최단 기간만 쓰세요. 증상이 좋아졌다고 계속 쓰지 마세요. 끊을 수 있을 때 빨리 끊는 게 중요합니다. 의사와 상의해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세요. 피부에 바르는 경우 부위별로 적절한 강도를 선택하세요. 얼굴에는 약한 거, 몸통에는 중간 거, 손발에는 강한 거, 그리고 한 부위에 2주 이상 계속 바르지 마세요. 간헐적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주사로 맞는 경우엔 더 조심해야 해요. 같은 부위에 반복해서 맞으면 조직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1년에 3, 4회 이상은 맞지 않는 게 좋아요. 효과가 좋다고 자주 맞으러 가지 마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테로이드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이 약은 적으로도 친구로도 될 수 있어요. 제대로 알고 쓰면 생명을 구하는 명약이 되지만 무지하게 남용하면 몸을 파괴하는 독약이 됩니다. 의사를 믿되 맹신하지 마세요. 질문하고 이해하고 함께 결정하세요. 여러분의 몸이니까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의사는 조언자이지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스테로이드의 몰락은 약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 방식의 문제였습니다. 기적의 약이 독약으로 추락한 건 우리의 무지와 남용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올바른 지식으로 무장하고 현명하게 사용하면 스테로이드는 여전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약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문제를 겪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전문의를 찾아가서 올바른 방법으로 치료를 시작하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방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스테로이드가 필요한 상황이 오기 전에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키우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건강한 피부, 건강한 기관지,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는 게 최선의 예방입니다. 스테로이드의 몰락, 그 충격적인 진실을 알아봤습니다. 기적의 약에서 독약으로 다시 올바른 약물론.
이 모든 건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